안녕하세요. 말본TV입니다. 그동안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카테고리로 나누어 용어 하나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서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몰아서 볼 수 없느냐는 분들도 계셔서 카테고리별로 10개씩을 모아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첫 번째 시간으로 잡아라, 다루기, 아시바, 오비끼, 매지, 야리끼리, 쿠사비, 데스라, 가네, 대마치,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첫 번째 시간으로 잡아라라는 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잡아라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을 해보면 종이, 천, 플라스틱, 금속 등의 막 또는 판상의 부재로 만들어진 굴곡이 반복되는 구조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문양이 배와 닮아 있기 때문에 잡아라라고 불려지고 있다. 반대로 뱀의 복부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뱀과 같은 모양의 복부 구조로 되어 있는 가공의 생물, 용 등에 대해서도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요즘 와서는 자유로 잘 구부러진다고 해서 플렉시블, 플랫기 또는 악기로부터 아코디온 구조라고도 불려지고 있다. 단 악기의 아코디온에는 잡아라라고 하는 의미는 없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사진기, 아코디온의 주름상자 이런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진기는 우리가 옛날 사진관에 가면 피사체가 거꾸로 보이는 그 주름상자가 있는 사진기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수도 고동에 끼우는 신축성 있는 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바라라고 말을 하는데 복모음 자바라입니다. 일본 자바라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는 뱀을 뜻하고요. 하라는 배를 뜻하는데요. 일본어 후리가나에서는 앞뒤 단어가 합쳐질 때 둘 다 훈독으로 읽거나 아니면 둘 다 음독으로 읽거나 하는데 이 자바라는 특이하게도 자는 음독이고요. 바라는 훈독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자에서는 뱀사, 배복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네이버 이미지에서 코브라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뱀의 배들이 이렇게 전부 주름이 져 있기 때문에 주름진 모든 것들을 자바라라고 말합니다. 야후자판에서 자바라를 검색해 봐도 대부분 이렇게 주름진 이미지들이 전부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 현장에서는 이 자바라라는 말이 굉장히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어서 한마디로 우리말로 어떻게 바꾼다는 것은 힘이 들고요. 각 부분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방을 나누어서 손님을 받는 경우 이런 칸막이들을 하죠. 이 칸막이들은 주름 칸막이 또는 아코디온 도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라 호스가 있어요. 양수기 같은 데 꽂아서 쓰는 이런 호스가 있죠. 이런 호스는 나선 호스 또는 플렉시블 호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에 쓰는 닥트가 있습니다. 이런 닥트들이죠. 이것도 플렉시블 덕트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에 그 샤워 호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주름진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플렉시블 샤워 호스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선관도 요즘은 전부 플렉시블을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파이프로 배관을 하다가 요즘 많이 편해졌는데 이것도 플렉시블 전선관이라고 이렇게 바꿔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라 도어가 있는데요. 요즘 이제 1층 상가 같은데 폴딩 도어가 대세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폴딩 도어라고 많이 바꿔 쓰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장 같은데 출입 대문에 보면
이런 문들이 있죠. 이것은 접대문 또는 접이식대문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첫 번째 시간으로 자바라라는 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두 번째 시간으로 다루기란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루기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 보면 지붕틀에서 중돌이 위에 설치되고 지붕의 물매를 따라 마루대부터 처마돌이까지 연결하는 부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한자를 풀어보면 수는 훈이 다레루, 음이 스이, 목은 훈이 키, 음이 목구입니다. 우리 한자에서는 드리울수, 나무목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후자판에서 이미지로 다루기를 검색해보면 이런 지붕틀 이미지가 나오고요. 입체 이미지에서 보면 이 다루기가 바로 우리의 석가래를 말하며 단면이 가장 작은 부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다루기라고 검색해보면 석가래, 소각재, 6자짜리 강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각재란 단면이 작다는 뜻이지 길이가 짧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왕대공 지붕틀에서도 석가래가 단면이 가장 작은 부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돌이, 깔돌이, 처마돌이 등의 단면은 보통 90에 90이고요. 마루틀의 멍의 단면과 같습니다. 석가래 단면은 45 곱하기 45인데요. 이 단면 치수가 바로 다루기입니다. 네이버 이미지에서 다루기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소각재를 묶어 놓은 이미지가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목조 지붕틀, 반자틀, 마루틀 등은 거의 볼 수가 없고요. 내장재 마감의 바탕뼈대로 소각재가 많이 쓰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이죠. 목재의 최적 단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목구조나 특수규격의 목재는 이 단위로 주문해야 합니다. 일본 백과에서 사이는 한 치각의 6자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한재를 한 치각의 12자 길이로 정의하므로 절반의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입방미터는 약 300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두 번째 시간으로 다루기란 용어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세 번째 시간으로 아시바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시바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 보면 건축 공사에 있어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사람의 발을 걸치기 위해 파이프, 통나무 등을 사용해서 임시로 조립한 구조물을 말함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훈독으로 아시바라고 읽으며 발을 붙이는 곳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용어를 우리말로 바꿀 때 같은 한자 또는 비슷한 한자를 사용하는데 우리말로 바뀐 비계에는 전혀 다른 한자를 썼습니다. 날아다니는 발판 이런 의미로 쓰인 듯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후자판에서 아시바를 이미지로 검색해 보면 우리와 같은 비계 이미지가 뜹니다. 이 자료는 2000년대 품센 자료인데 이때까지도 통나무 비계가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긴 비계목 5.4m이면 우리 키 3배나 되는 무거운 통나무를 두 발과 한쪽 손을 비계목에 의지하고 한 팔로 채 올리는 모습을 기억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일본은 목재가 흔해서 이런 삼나무 같은 통나무를 썼지만 우리는 주로 낙엽송을 썼습니다. 비계를 매는 방법과 위치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뉘는데 홍아시바란 말을 많이 썼는데 쌍줄비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중국에는 아직도 이런 대나무 비계를 쓰기도 한답니다. 가벼우면서도 탄력이 있고 마디가 있어 어쩌면 통나무보다 안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설재 중에서도 안전과 밀접한 관계인 이 비계는 강관비계, 틀비계 등을 거쳐 요즘은 안전발판과 함께 시스템 비계까지 등장하면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아시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용어들이 있죠. 도비는 도비쇼크의 줄임말로 비계공을 말하는 것이죠. 야후자판에서 도비를 이미지로 검색해보면 이렇게 솔개의 이미지가 뜹니다. 그리고 도비쇼크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비계공들의 이미지가 뜹니다. 우리 한자 솔개연은 솔개와 연날리기의 연과 같은 한자를 씁니다. 아시바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신호란 말인데요. 철선 조일 때 쓰는 도구이죠. 제가 기사로 일할 때부터 썼던 말인데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와전된 용어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딱 맞는 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한자로는 조릿대소라는 좀 어려운 한자인데 대나무과의 식물인 듯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반생이란 용어입니다. 이 말도 50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소둔철선, 구운철선 이런 말들로 바뀌고 있기도 합니다만 어감이 그리 쉽게 다가오지 않아 저는 차라리 8번선, 10번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가공된 반생을 박스에 넣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나 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3번째 시간으로 아시바란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4번째 시간으로 오비끼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비끼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 보면 목조의 마루틀 부재로 장선을 지지하기 위한 횡가제, 일반적으로는 9 내지 12cm 각 정도의 각재가 사용되며 90cm 간격 정도로 토대에 걸쳐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비끼의 오는 장음이라서 오비끼로 발음해야 원칙입니다. 한자를 보면 오라는 훈독과 히쿠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음편형으로 합쳐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자로는 큰데, 끌린 이렇게 되겠습니다. 1층 마루틀 구조에서 동바리를 세우고 그 위에 오비끼를 걸치는데 이 오비끼가 바로 멍에입니다. 이 부재들은 보통 90 곱하기 90 각재를 사용합니다. 이 오비끼 위에 네다라는 장선이 얹히고 그 위에 마루판이 깔리는 구조이죠. 이제 주택에도 이런 마루틀은 거의 볼 수가 없고 체육관 같은 곳에도 시스템 마루틀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형틀에도 오비끼란 부재가 있죠. 빨간 원이 멍에이고 파란 원이 장선입니다. 이 형틀도 갱폼이나 알폼 등 시스템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비끼는 부재의 명칭인데 각재로는 이런 이미지로 검색됩니다. 90 곱하기 90 각재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산성각구라는 세치 각재로 부릅니다. 네다도
부재의 명칭인데 각재로는 이런 이미지로 검색됩니다. 45 곱하기 90 각재를 현장에서 2x라고 부르는데 2x4의 줄임말이죠. 2x4는 군대에서 쓰던 인치 단위로 2인치 곱하기 4인치 각재를 말합니다. 요즘은 각재의 치수가 점점 줄어 폭이 두께의 2배 정도인 각재를 통틀어 2x4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2x4를 반각재 또는 중각재라 부르고 싶습니다. 광대공 지붕틀에서는 빨간 원의 도리 부재들이 90 곱하기 90 정도의 산성박구이고 파란 원의 대공 부재들이 45 곱하기 90 정도의 네다리인 셈이죠. 석갈에는 제일 작은 45 곱하기 45 각재를 쓰는데 이것을 다루기라고 부르죠. 이 다루기를 소각재로 많이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내장목공이나 인테리어 쪽에서 이 소각재를 많이 쓰는데 각재의 규격이 복잡합니다. 실제 목재상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올려봅니다만 이름도 복잡합니다. 여기서 부비기란 용어는 잘못 쓰여진 듯 합니다. 제 기사 시절에 구조재인 세치각재 등을 반입해서 자로 재보면 한두 푼이 모자라서 이유를 제재소에 물어보면 톱밥 치수만큼 빠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부비기란 뜻입니다. 반대로 문틀 같은 마감재는 건조수축, 그 다음에 휨, 대패밥 등을 감안해서 한두 푼을 더한 전 치수로 주문을 했는데 이것을 쇼미라고 했습니다. 이 쇼미는 통조림 같은 것에 쓰이는 네트웨이트 의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앞에 보였던 그 정제의 의미가 이 쇼미의 발정자와 제제목 할 때의 만들 잭자를 합쳐서 쓴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나무는 산지에 따라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규격도 복잡하고 산지에 따라 그 특성 또한 달라서 일반인들에게는 꽤 어려운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시 외곽 쪽 대형마트에 가면 DIY 코너에 이런 소각재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탐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멍에를 검색하면 묵묵히 일하는 소의 이미지가 먼저 뜹니다. 이걸 보면서 유튜브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4번째 시간으로 어빗기란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5번째 시간으로 매지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지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보면 건축물이나 토목구조물에 있어 약간 간격을 둔 부재간의 틈, 이음매 부분을 말함. 특히 조적하는 돌, 벽돌, 블럭의 이음매 또는 마감재로 붙이는 타일의 이음매를 가리킨다. 매지는 줄눈으로 많이 바꾸어 부르고 있어 다행입니다. 일본 한자로는 매라는 훈독과 지라는 음독으로 읽혀집니다. 우리 한자로는 눈, 목, 땅, 지가 되겠습니다. 양어자판에서 매지로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이 줄눈을 가로, 세로의 모양으로 구분해 보면 이모매지가 있는데 이모는 고구마를 말합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한 줄로 쭉 뻗어간다는 뜻이죠. 통줄눈이라 많이 고쳐 부르고 있어 다행입니다. 우마매지가 있는데 말 발자국처럼 지그재그란 의미로
막힌 줄눈이라 많이 고쳐 부르고 있는데 저는 엇줄눈이라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벽돌, 블록 등의 힘이 분산되는 줄눈으로 쓰여집니다. 내무리 매지가 있는데 내무리는 잔다는 동사의 명사형이니까 줄눈이 없다는 뜻이겠죠. 아트 타일, 우드 타일 등 무늬나 패턴을 살리려 할 때 쓰는 줄눈이 되겠습니다. 타일은 재료와 소성 온도에 따라 석기질, 독이질, 자기질 등으로 구분되며 미끄럼 방지 등 기능성 타일 등도 많이 있습니다. 타일의 줄눈제도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매지의 연관어도 많이 있는데 매지본은 인조성 물갈기에서 황동 줄눈대로, 콘크리트에서는 각종 조인트 또는 줄눈대로 쓰여집니다. 매지 고대가 있는데 줄눈 마감할 때 쓰는 흑손이죠. 고대란 말은 금속에 손잡이가 있는 모든 도구들의 통칭입니다. 매지란 말은 일반 가정에도 욕실이 있다 보니까 줄눈의 오염, 곰팡이 등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5번째 시간으로 매지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번째 시간으로 야리끼리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리끼리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 보면 오늘 하루의 시공량을 정해놓고 완료하면 정해진 시간 안이라도 일을 마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야리끼리보다 야리치마이란 말을 많이 쓰나 봅니다. 일본어에서 야루란 동사는 주다, 해주다, 하다, 보내다, 속이다 등 폭넓은 의미로 쓰이며 복합동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야리끼리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 공사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로서 그날 정해진 할당량을 채웠을 경우 끝나는 일을 일컬을 때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자어에서는 보낼 견으로 읽으며 파견이라는 한자에 쓰입니다. 야후 자판에서 야리끼리로 검색하면 이렇게 주로 규준틀 같은 이미지가 뜹니다. 네이버에는 이삿짐 관련 이미지들이 뜹니다. 야리끼리를 돈 내기, 떼내줌, 할당제 이렇게 바꿔 쓰자고 합니다만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공업, 가내공업 등에서는 돈 내기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 듯 합니다. 돈 내기를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일정한 분량의 일을 단위에 따라 품삯을 미리 정하고 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리끼리의 반대의 말은 일당, 날일, 시간제 등으로 명쾌하게 정리됩니다. 야루라는 동사가 폭넓게 사용되는 만큼 관련어도 많습니다. 야리가다는 건축에서 규준틀을 말하고 야리나오시는 대나오시와 비슷한 의미로 다시 하기, 손보기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야리꾸리란 말은 생활 속의 일본어로 말주변, 임시변통, 둘러대기 등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번째 시간으로 야리끼리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7번째 시간으로 쿠사비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쿠사비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보면 나무나 금속으로 한쪽 끝은 두껍고 다른 끝쪽으로 가면서 얇아지도록 만든 것, 목재, 석재를 쪼갤 때, 무거운 물건을 밀어 올릴 때, 끼워 넣은 부재가 빠지는 것을 방지할 때 등에 쓰인 쿠사비가 우리말로는 쐐기, 영어로는 웨지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문설주 설로 쓰입니다. 야후 자판에서 쿠사비로 검색하면 이런 쐐기 모양의 이미지들이 뜹니다. 제가 70년대 현장에서 처음 본 쿠사비는 바로 이런 나무 쿠사비였습니다. 2x4 각재를 비스듬히 잘라 썼습니다. 강관 서포트가 없던 시절이라 서포트는 모두 통나무를 썼습니다. 이 통나무 서포트를 마루타라고 했었죠. 통나무 서포트는 높이 조절이 쉽지 않아 통나무 밑에 이 쿠사비를 양쪽에 끼워 넣어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강관 서포트의 빨간 부분의 나사 역할을 쿠사비가 했던 셈이죠. 통나무 서포트가 사라지면 쿠사비란 말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타일이나 석재 시공에 되살아났네요. 유로폼 등에는 이렇게 웨지핀이란 말을 쓰는데 타일에도 쿠사비란 말은 쓰지 않아야겠습니다. 타일 쐐기 이런 말이 어색하면 영어로 쓰죠. 타일 간격재, 타일 웨지, 타일 스페이서 이런 용어로 바꾸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7번째 시간으로 쿠사비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8번째 시간으로 데스라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스라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보면 현장에 작업원이 출근하는 것 또는 그 인원수를 말함. 데스라의 바른 문자는 데즈라입니다. 쓰라가 은편형 스라로 바뀐 겁니다. 이미 출력이라는 말로 많이 바꿔 쓰고 있습니다. 출력이라 쓰기도 하는데 인력과 연관지어 힘력자를 쓰나 본데 잘못된 표기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날출, 불인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본 용어 데스라는 얼굴을 내민다는 의미로 면쓰라를 얼굴 카오로 해석합니다. 현장에서 쓰는 맨기, 마루맨 등의 맨은 물건의 표면을 가리키는 음독입니다. 우리말과 겹쳐 쓰는 안쓰라는 우리말 안목취수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클리어런스가 되겠죠. 그 밖에 기둥의 중심간 거리를 말할 때 싱싱이란 말도 썼죠. 우리 한자어 면도, 세면, 면담 등에서 얼굴의 의미로 쓰입니다. 계단에서 디딤판의 후미즈라가 있었고 이때 칠판은 계약이라 했으며 목조 계단에서 들어간 칠판 부분을 개꿈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이런 일본어들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야후 자판에서 데스라로 검색하면 이렇게 출력표 이미지들이 뜹니다. 네이버에서도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데스라를 출력으로 바꾸는 것은 명확한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출력이란 말이 익숙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8번째 시간으로 데스라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9번째 시간으로
가네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네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 보면 똑바른 것으로 직선 또는 직각을 의미하는 용어임, 주로 건축에서 목공들이 사용하고, 가네자시라는 것은 건축에서 사용되는 직각으로 굽은 금속재의 것을 가리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가네란 직각 또는 90도를 가리킵니다. 가네란 건축공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물의 각이 맞지 않으면 마감 공사에서 들통이 납니다. 야후 자판에서 가네로 검색하면 이렇게 한자체가 같이 뜹니다. 아마 평소에 잘 쓰지 않는 한자라서 그런가 봅니다. 가네의 후는 가네, 음은 구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곱자구입니다. 야후 자판에서 사시가네로 검색하면 이렇게 목공들이 쓰는 곱자가 검색됩니다. 요즘은 문틀을 건구에 함께 발주합니다만 옛날 현장에서 문틀을 직접 짜서 세울 때는 많이 보았던 공구입니다. 이 사시가네를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문틀의 연비나 장부 맞춤에는 이런 사시가네가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곱자를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뜨는데 한글로 사시가네로 검색해 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미지들이 뜨는 걸 보면 아직도 사시가네란 말을 현장에서 쓰고 있나 봅니다. 사시가네는 가네자시와 같은 의미이며 곱자, 곡자, 직각자 등으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건물 외부에서는 오가네라는 것이 쓰였습니다. 옛날 트랜싯 같은 측량기가 귀했을 때 규준틀을 메고 건물 기초를 직각으로 잡을 때 피타고라스를 초대해서 해결을 했죠. 저도 기사 시절에 이 오가네를 만들어 써 보았습니다. 3, 4, 5m는 너무 커서 만들기가 어렵고 주로 석자, 넉자, 5자로 만들어 썼는데 오가네로 한 바퀴를 돌아 꼭지점이 일치하면 거의 오차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트랜싯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니 오가네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셈이죠. 참고로 구형은 직사각형, 정방형은 정사각형을 말하죠.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9번째 시간으로 가네란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0번째 시간으로 대마치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마치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보면 작업 시간 중에 할 일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로 일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장기에서 자신이 쓸 마땅한 수가 없을 때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수로서 상대의 움직임을 보는 것, 네이버 사전에서도 비슷한 해석을 합니다. 대마치의 뜻은 명확한데 간단 명료한 우리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 대기, 대기함, 일대기, 일단 이렇게라도 바꾸어 써야 하겠습니다. 야후 자판에서 대마치로 검색하면 이렇게 장비나 장기의 이미지가 뜹니다. 대마치의 한자를 풀어보겠습니다. 수는 훈이 대, 음이 슈이며 대는 훈이 마츠, 음이 다이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손수, 기다릴 때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대가 들어가는 용어가 많습니다. 대마, 품을 말하죠. 대모도, 초력공을 말합니다. 대쓰리, 손스침을 말하고요. 대나오시, 제손질을 말합니다. 대내리, 손비빔을 말하죠. 등이 아직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철도역에 대합실이란 말이 있었죠. 야후 자판에서 대합실로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이 대합실이 일본식 용어라고 해서
1999년부터 마지방이라 바꾸었고 승강장도 타는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대합실이 사람들이 붐비는 넓은 공간을 연상하는데 방이라고 하면 작은 공간으로 느껴져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바꿔야 했을까 궁금합니다. 1996년부터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미루어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산업체에서는 이 대마치와 비슷한 말로 희마졌다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희마 역시 일본어입니다.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손이 비어있는 시간, 상태, 틈, 짬, 기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0번째 시간으로 대마치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첫 번째 시간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